자, 일단 우리가 원자 부동 건너뛰고 전기력 맛을 얘기 좀 할게. 전기력. 딱 있다가 책에 봐야 되는 건 일부 체크할게. 자, 전기력. 이날 필기할 거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전기력. 자, 전기력이라는 게 혹시 너 공식 기억나? 전기력은 두 입자가 있어. 그 입자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이야기를 할 건데 전하를 띤 입자. 혹시 내 전하량이라고 기억나나? 그러니까 중학교 때 강조를 했는데 과학에서는 양을 갖다가 Q로 설명하거든. 기호로. 그러니까 쌤은 대문자 Q를 잘 쓰고 책에서는 소문자 Q를 잘 써. 양이라는 의미. 전하량이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 이따 책 봐줄게. 지민아, 이따 책 봐줄게. 자, 전하량. 그래서 앞으로 기호는 전하량은 대문자 Q거나 소문자 Q를 쓰는데 소문자 Q 내가 쓰기 불편할 거니까 그냥 대문자 Q 쓸게. 자, 전기력은 전하를 띤 입자가 있어. 얘가 만약에 플러스 Q1, 얘가 플러스 Q2면 이들 둘 사이는 같은 전하 종류가 같지? 밀어낼까 당길까? 밀어내지. 그치? 그러니까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야. 같은 전하를 띄고 있으면 밀어내고 다른 전하면 당긴다. 맞지?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가 궁금한 거야. 둘 사이에 청력이 작용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그 전기력,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F는 일단 둘 사이 거리가 멀면 힘은 약해질 거다. R제곱분의 상수 K, Q, Q' 또는 Q1, Q2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할 건데 점전하라고 할 거다. 두 점전하가 있다. 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F는 R제곱분의 KQQ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전기력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인력이 있고 청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인력이 있고 청력이 있다. 그러면 전기력 요거밖에 없는데 내용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무한히 응용들이 있다는 거지. 응용들이 있는데 자, 책에서 이따가 볼 거는 따로 볼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 두 점전하 사이의 힘. 두 점전하 사이의 힘. 첫 번째, 전기를 띠고 있는 두 입자가 있다.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고 하나의 전하량이 Q1. 근데 이거 Q1 얼마? 플러스 3Q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Q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둘 사이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하지? F1할 때 얼마의 힘이 작용할까? R제곱분의 K.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필요 있다 없다? 이 힘에는 없어. 그치? 인력이 작용할 거고 그럼 요거 두 개 점전하 곱해야 되지. 얼마? 3Q제곱. K 앞에 3 그리고 Q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성진아 저기다 뒀는다. 아이고 저 지민이 옆에 한번 가봐라. 지민이 옆에. 자. 그러면 우리가 점전하 사이 힘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왜 적었느냐? 이 두 점전하 하나는 A 하나는 B. 자, A, B를 접촉 후에 2분의 1R 거리로 A, B를 움직였다. 그럼 두 개를 갖다 붙였다? 됐다. 그러면 여기 접촉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나는 플러스 3, 하나는 마이너스 3. 예를 들어서 이게 전자가 3개 모자라고 여기 전자가 하나 많은 것처럼. 그럼 전체를 하면 전하 합이 플러스 2. 맞지? 그러면 접촉하면 전하 합이 플러스 2란 말이야. 근데 플러스 2인데 얘를 갖다가 2분의 1R 거리를 내면 떼놨다는 얘기지. 떼놨다는 얘기다. 그러면 A가 있고 아까보다는 짧은 거리에 B를 놓기는 할 건데 이 거리는 2분의 1R이고 그러면 전체 합
플러스 2였는데 빼면은 하나가 플러스 1Q 또 다른 하나도 플러스 1Q 분리를 시키면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질 거다. 말 됐나? 됐어. 그럼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얼마 F1으로 제시해라. 이 힘은 얼마 F1으로 이야기해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거 F2는 얼마분의? 4분의 1 R제곱분의 K 이거 하면 Q제곱이지. 맞지? 자, 이렇게 긴 과정을 적었는데 과정 싹 다 생략하고 한꺼번에 할게. 저한테 답은 안 냈는데 요거 그럼 얘들은 다시 정리하면 4분의 1분의 됐으니까 얘가 얼마 돼? 4 R제곱분의 4 K Q제곱으로 정리되나? 됐습니까? 그럼 아까 게 3이었으면 이번에 게 4가 되는 거지. 커졌지? 커졌으니까 얼마? 3분의 4 F1이겠지? 자, 길었던 걸 한꺼번에 정리할게. 우리가 봤을 때 R만큼 떨어졌었고 얘가 플러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었다. 변화시켰다. 거리를 얼마? 2분의 1 R로. 얘가 플러스 1이고 이게 플러스 1이 된다. 됐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힘은 F는 어디 비례할 거다? R제곱분의 Q'에 비례할 거다. 그러면 R제곱은 원래 얼마? 1이었다가 4분의 1로. 맞지? 그럼 얘가 몇 분의 1? 4분의 1배. QQ 아까 얼마? 3. 다시 하면 얼마? 1. 그 몇 배? 3분의 1배. 됐나? 그럼 답은 몇 배? 3분의 4배. 원래 있던 힘을 F1이라 한다면 원래 있던 힘을 F1이라면 F1에 대해서 3분의 4배가 되지. 잘 됐나? 그래서 배수 관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 있던 힘을 F1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3분의 4배만큼 F1에 대해서 그렇게 된 거지. 됐나? 됐어. 그러면 두 점전화 사이의 힘. 4분의 1 한 번만. 이거? 그 위에. 이거 Q 곱하면 크기가 3. 붙였다 떼면 플러스 플러스이지. QQ 하면 1. 그럼 아까 QQ 했을 때 3, 여기는 1. 아까 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과거 거 기준으로 했는데 작아졌다. 됐어? 자, 그러면 두 점전화 사이의 힘. 요약보는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러 길게 써서 저렇게. 자, 그럼 두 번째. 새 점전화를 갖고 올게. 하나, 둘, 셋. 얘들 딱 두고 거리가 0, D, 2D 이런 식으로. 근데 거리가 같다. 같은 거리에 있다. 그때 점전화를 띄고 있는 A, B, C가 있다. 그러면 세 점전화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을 일단 먼저 이야기하자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다. 근데 B하고 C하고 A, B, C 모두 전화를 띄고 있다. 띄고 있는데 왜 힘이 0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B나 C가 A한테 힘을 주는 거야. 근데 그 힘이 양쪽 방향으로 방향이 다르고 크기가 같았던 거지. 예를 들어서 B가 A한테 주는 힘 만약에 이게 플러스였는데 B가 플러스 전한 거야. 그러면 B는 A를 밀어내겠지. 그럼 F, B가 A를 밀어낼 건데 그럼 얘가
C가 마이너스면서 C는 A를 당기는 거야. 근데 그 크기가 같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A, B, C가 있었었고 이 가쪽에 게 전기력이 여기다. 얘는 문제 해결 열쇠. 이렇게 되면 그래? B가 A한테 준 거 FBA와 FC가 A한테 주는 힘의 크기가 같은 거야. 힘의 크기가 같다. 원래 힘은 뭐분의 R제곱분의 Q-곱 이렇게 되죠. 그럼 누구는 일단 공통이야? A와 A는 공통이라는 거야. 근데 거리는 AB 하면 거리가 얼마? 예를 들어서 R이라고 치면 얘도 R이면 이건 거리가 AC는 2R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AB는 거리가 1제곱분의 CA는 거리가 2제곱이니까 4분의 이렇게 되겠지. 근데 힘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원래는 QA, QB, QA, QC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A는 똑같다는 거지. 됐나?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거 이거다. B하고 C가 전화량이 몇 대야지 이게 같을까? BC가 1대 4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1Q고 얘가 4Q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됐다. 결론은 정리하자면 세 점전화가 있는데 가장자리에 있던 애가 전기력이 0이 돼.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부호는 어때야 돼? 반대. A, B, C 중에서 이렇게 세 개의 일직선이 있는데 여기 가액의 전기력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BC의 부호는 반대. BC의 전화는 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비례. 그래서 이거 1대 4가 된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R제곱분해 했을 때 R제곱분해 A는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빼고 BC 이렇게 될 거니까 가까운 거 작고 먼 거 큰 거. 됐어? 됐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점전화 중에서 두 번째 이렇게 할게. A, B, C가 있어. A, B, C 점전화가 있는데 거리는 1대 2다. 거리는 1대 2. 얘가 R, 얘가 2R. 그럼 만약에 A에 있는 게 전기력이 0이면 BC 전화는 1대 9, 1Q, 9Q. 그럼 만약에 얘가 C에 게 전기력 0이면 4Q, 9Q. 가능하겠나? 핵심은 각각 얘들 전하는 거리 제곱하고 비례할 거다. 얘들은 박스래 사실. 하나. 이번엔 선생님이 자, 이 중간에 가운데 입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 얘는 가능한 게 B를 이렇게 A가 B를 밀거나 F, C가 B를 밀거나 뭐 어떤 경우에 B도 플러스 전화, A도 플러스 전화, C도 플러스 전화. 이렇게 되면 C가 B를 밀고 A가 B를 밀고 이 크기가 같으면 얘를 전기력이 0 될 수가 있겠지. 전화. 그럼 전화의 크기는 어쨌든 여기 작용한 힘이니까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는 똑같겠지. 그럼 몇 Q? 얘가 1Q, 얘들이 4Q. 빠졌나? 괜찮나? 됐어. 자, 이런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다시 한번 혹시 이럴 수도 있어? 제가 A, B, C인데
전환이 B하고는 다를 수도 있대. 네. 그치? 그럼 여기 B가 있고 A가 있고 C가 있고. 그럼 B가 플러스인데 A, C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다. 그치? 몇 Q? 마이너스 Q, 마이너스 4Q. 이러면 되겠지. 그럼 그때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당겨. 됐나? 그건 이제 다른 힘을 조금 더 줄 거다. 다른 힘을 찾아내도록. 전체가 플러스일지 양가의 게 마이너스일지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다시 A, B, C 가운데 있는 B의 전기력이 0이다. 그럼 양가에 있는 A, C는 구호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고 똑같아요. 전하는 어디의 제곱에?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똑같은 상황. 이제 yes. 그러면 이제 완자에 잠깐만 봐봐래. 완자에 이게 보면 (151쪽에) 거 대표 다를 2번이거든. 151쪽 대표 다를 2번이야. 대표 다를 2번인데 전화량이 플러스 Q 플러스 EQ 마이너스 Q. 그러니까 이거 높이 다를 거다. 플러스 Q가 있고 플러스 EQ가 있고 또 뭐? 마이너스 Q가 있고 몇 개래? 3개. 3개 이렇게 됐던 거. 됐나? 3개가 있는데 혹시나 거기 거리가 어때? 같다라고 돼 있나? yes, A, B, C A, B, C 됐지? 자 그러면 이 문제가 길게 있단 말은 뭔가 많이 물을 거라는 이제 맞지? 많이 물을 건데 선생님이 저 그림에 대해서 하나를 설명할게. 여기다 하나, 둘, 3개가 있고 거리와 좀 전에 얘기했던 전하를 제시하지 않고 전하를 물었을 때 전기를 0이다라고 했을 때고 지금 얘를 거리하고 전하를 다 제시했지. 그럼 얘는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이 이거다. 자, 말해 하나, 둘, 3개째. 임의로 거리가 R로 있었다, 뭐 또는 D로 있었다 이렇게 된 거지. 사실 문제 풀 때 나는 기호 다 생략. F는 R 제곱분의 K, Q, Q. R 생략, K 생략. Q에 대해서도 숫자로만 얘기를 하고. 단안이. 그러니까 일단 자 이렇게 할게. F, A, B, F, A, C, F, B, C. 3개의 안돼 서로 사이의 힘. 3가지밖에 없는 거니까 A, B, A, C, B, C. 힘은 3가지밖에 없지. 그렇지. A, B, B, C, C. 자, 잠깐만. A, B는 거리 얼마 보내? 1분의 전하곱은 1, 2, 2. AC는 거리 얼마? 2R. 그럼 4분의 전하곱 1. BC는 거리 얼마? 1. 전하곱 얼마? 2. 됐지? 근데 이 문제에서 쌤 아까 봤을 때 뭐가 있었냐면 큰 2번에 봐봐.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F라고 할 때 C가 A에 작용하는 힘을 F라고 할 때 돼있나? 큰 2번에 그러면 자 잠깐만 그래서 이 3개가 있는데 얘는 방향은 지금 얘기를 안 했어. 방향은 얘기는 하지 않았고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대문자 F로 할 거예요. 그럼 몇 배 하라는 얘기야? 4배를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위에 거 몇 F? 8F. 이 밑에 거 8F인 거지. 이해되겠나? 2대 4분의 1대 2니까 8F. 됐습니까? 됐어. FA. A에 작용하는 힘은? B가 A에 작용하는 힘과 C가 A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이거 식으로 적자 이렇게.
B에 작용하는 힘은 그럼 뭐라 적어? A가 B한테 또는 C가 B한테 합. FC는 누가 C를? F A가 C를 F B가 C를. 자 이제는 잘 봐야 될 게 방향을 잘 봐야 돼. 선생님 크기는 다 구했지? 얘는 싹 다 크기일 뿐이야. 근데 크기와 뭐를 고려해야 돼? 방향을 함께 고려해 주는데 이 방향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이쪽이 플러스 x 방향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x 방향이니까 그냥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라가겠다. 근데 중요한 게 BA였죠. 그럼 주어 목적어 B가 A를 같은 전화니까 밀겠지. 그럼 얘는 얼마? 마이너스. BA는 8. AB나 BA나 크기 똑같은 거지. 그러면 CA는 C가 A를 다른 부호들. 그러면 딱이겠지. 그럼 플러스 CA가 얼마? 1의 수지. 됐습니까? 그럼 크기로는 마이너스 7이니까 크기로는 7이 되겠지. 그럼 얘를 F로 한다면 얘도 얼마? 7F 이렇게 될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얼른 요거 확인하면 A, B. 자 A가 B를 밀겠지. 플러스 8. C가 B를 당기겠지. 오른쪽으로. 플러스 CB 8. 얘는 얼마? 플러스 16. 플러스 16. 그럼 잠깐만. 자, 모든 애들은 힘이 FA, FB, FC. A한테 B한테 C에 작용하는 힘이 있잖아요. 시그마 F, FA, FB, FC. 이 합은 무조건 0대 아닙니다. 무조건 0. 그럼 사실 얘는 구하지 않아도 얼마 돼야 돼? 0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9가 돼야지. 확인을 해볼게. A가 C를 AC 사이는 힘이 1이지. A가 C를 왼쪽으로 당기고 있는 거 맞나? 왼쪽으로 마이너스 1. 그럼 BC는 B가 C를 또 당기지. 왼쪽 마이너스 8 가능할까? yes. 그럼 얼마? 마이너스 9가 되겠지. 확인됐나? 그러니까 1회 복원, 절회 복원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이 패턴으로 잘 푼다. 아예 나오면 딱 A, B, B, C 정해놓고 그걸 갖고 넣어서 조합을 준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풀릴 거고 아까 봤을 때 문제에서 2번에 이렇게 F다라고 제시가 됐기 때문에 얘를 고쳤고 제시가 안 되면 얘를 그대로 4분의 1, 2 이렇게 둘 수도 있다. 알겠나? yes.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 맞다. 대표적인 유형 맞고 시험에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것 같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요 문제가 있었었고 그 뒤에 대표자로 3번이 있어. 152쪽 대표자로 3번. 뒤에 보니까 X축상의 점전화 ABC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고정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거리가 있었고 같은 거리상의 ABC 점전화가 고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플러스 전화인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된다. A가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고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네. 아까 보지 않았어? 맞지? 그럼 자 일단 너가 아는 거. 얘가 전기력 0이면 BC 부호는 그치? 반대겠지? BC의 전하량 크기는 어디 비례? 거리의 제곱에 비례. 거리 제곱에. 됐습니까? 거리가 얼마? AB는 1. AC는 얼마? 2. 됐어? 그래서 이게 A의 전기력이 0이라는 게는 F, B가 A한테 주는 힘과 F, C가 A한테 주는 힘이 0이다. 이 말입니다.
얘가 A한테, 얘가 C한테. 그러니까 AC, BC 이렇게 된 거니까. 아, 어차피 A 똑같고.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에 비례. 그럼 BC 전환 얼마? 1대 4. 그렇지. 그럼 여기 1Q, 여기가 얼마? 4Q. 그치? 근데 아직 우리가 덜 본 게 있어. 자, 이건 다른 색깔펜. 다른 색깔펜. 혹시 거기 셋째 줄에 몇 줄? 비정기력 방향이 B의 전기력 방향은 어디 방향? 마이너스. 마이너스 X점이야. 자, 여기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 쌤 전기력 반드시 이렇게 체크 딱 한다. B에 작용한 전기력은 0이다. 왼쪽이다. 그럼 잠깐만. 여기에다가 참고 표시. 자, 시그마 F는 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A에 작용하는 힘은 0이지. B에 작용하는 힘은 왼쪽이지. 근데 사실은 이렇게 FA와 FB와 FC의 합이 0인데 이건 0이고 얘는 왼쪽이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그럼 얘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있어줘야 되겠지. 네. 맞지? 오케이. 우리한테 제시한 거는 이걸 알려줬지만 사실 더 많이 써먹히는 건 얘다. 과학은 항상 직관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지만 한 바퀴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B에 작용하는 힘을 알려줬지만 C에 작용하는 힘이 오른쪽이다.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 아까 너희들 A가, B가, C가 A가 9가 뭐라고 그랬어? 플러스. 플러스라고 이야기했거든. 플러스. B가 Q, C가 4Q. 지금 방향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지. 하지만 BC는 자, 쌤 이렇게 적을게. 플러스라면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라면 플러스다. 이해됐나? 네. 됐어. 그러면 자 A, B, C가 있는데 얘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 땡겨져. C는 B가 플러스 X. 땡기겠지. C한테 플러스 X 방향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럼 얘는 돼 안 돼? 아닌데.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럼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에 플러스 되는 거야. 네. 이게 어느 방향? 오른쪽으로 돼야 된다고 그러지. 네. 맞지? 그럼 누구 힘이 세면 돼? AC 힘이 세면 되지. 네. AC 힘이 세면 되지. 가능하겠나? 네. 됐어. 그러면 일단 너희들한테 받는 거 제일 큰 거 3번. 대표적으로 3번의 관료 1번. AC 사이는 미는 힘이 작용한다. 아니죠. 아 맞죠. B가 마이너스 되고 C가 플러스 되고 아 이게 더 센 힘. 그래서 밀려야 될 것 같다. 네. 두 번째 BC 사이는 서로 인력 청력. 무조건 부호 반대라 그랬지. 당기겠지. OX. O. 세 번째 전화량 크기 별표 A가 더 커. AC 전화량 크기 어떻게 알지? A가 딱 A 쪽으로 당겨지니까 거리가 같은 A 쪽으로 당겨지. 아 A가 커요. ABC가 B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근데 B한테 작용하는 힘이 어느 쪽? 왼쪽.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들 둘이 거리 똑같아. 거리 똑같은데 얘가 더 세게 당긴다는 거지. 네. 이게 제시된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4Q였지. 얘는 4Q보다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바로 3번은 별표 J, 별표 AB와 누구? BC, AB, BC 거리는 똑같아. 근데 힘은 누가 더 세야 돼? AB가 더 세야 돼. 네. 그러니까 A가 4Q 플러스 알파 좀 더 커야 세게 당겨야지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됐어. 자, 그럼 쌤 여기서는 꼭 체크해야 되는 게 뭐나요? 요거는 자꾸 하다 보면 쉽게 익힐 거거든. 자, 그 다음 시그마 F가 0 된다는 거. 하나가 싹 다 0 돼. 그래서 너희들한테 하나가 전기력 0, 하나가 전기력 왼쪽 그랬지.
그럼 P이 C는 전기력 오른쪽까지 적어준다는 거야. 예. C가 전기력 오른쪽 적어주면 뿔뿔 말지 뿔막 뿔할지. 요때 판단이 조금 더 빠를 거야. 네. 됐나? 그럼 다시 뿔뿔 마 해가지고는 오른쪽부터 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탈락. 이게 탈락. 밑에 거. 뿔막 뿔이라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얘가 전기력이 왼쪽이라는 얘기는 얘가 전화량이 더 크다. 대표 유형이다. 됐나? 됐어. 자, 전기력 이렇게 풀리나? 이렇게 풀고. 자, 뒤에 거 선생님이 하나 더 하고. 선생님 거 일부 잠깐만 더 갔다가 얘기할게요. 전기력 그래프 좀 알려주시면. 잠깐만. 여기 전기력 그래프가 없어서 전기력 그래프는 기출문제도 들어가야 잠깐만. 고전에 선생님이 해야 되는 하나만 더 하고 혹시 뒷페이지에 여기한테 15번 있거든. 15번. 15번 거는 이게 실험 장치에 있는 거야. 앞에 본문에 있긴 한데 쿨롱 힘을 알아보는 장치가 있어. 무슨 이 그림이 뭔가요? 자, 조금 황당하겠지만 어쨌든 155쪽에 우리가 15번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원기둥처럼 생긴 통이 하나 있어. 그 통 안에 시소에 매달린 물체처럼 두 개가 딱 있는 거라. 근데 하나는 너희들한테 금속구, 회전막대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얘는 금속구야. 얘는 회전막대야. 여기 안 적어도 되겠어. 회전막대. 얘는 뭐냐면 균형을 이루도록 넣는 축가 있는 거야. 균형축 이렇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는 금속이란 말이야. 그러면 쉽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를 띈다고. 이건 막 안 적어도 돼. 그러면 금속구가 있었는데 요 위에 구멍이 있거든. 이 위에 구멍으로 뭘 넣어줘. 그거 대전된 구. 옆에 오른쪽 봐봐. 금속구 B가 갑자기 거기 하나 있는 거 보이나? 그치. 그러니까 여기 구멍을 싹 넣어가지고 요 금속구 A 옆에 금속구 B를 싹 하고 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 금속구 A가 확 밀린 거지. 이게 균형이 잡혀야지 다른 게 와서 청력이 있으면 쭉 회전을 잘하도록 균형추가 있는 거고 회전해서 밀어냈다 이런 의도라고. 그러면 나중에 얘를 갖다가 혹시 전화가 더 크거나 아니면 거리를 좀 더 가까이 하면 얘가 더 많이 밀려 이런 거 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걸 쿨롱 실험이라고 있거든. 자, 그럼 잠깐만. 대충의 내용은 알겠는데 셋째 줄에 봐봐. 금속구 B를 A에 1cm만큼 접근 1cm 동그라미. 그때 비틀림 저울의 눈금이 16. 어쨌든 간에 1cm 거리에 갖고 가니까 이게 확 돌아가서 16까지 돌아간대. 비틀림 저울 이름이 뭘까요? 조금 이따 앞에서 다시 볼게. 그럼 이게 만약에 확 돌아가는데 그걸 나타내는 눈금 자체가 0에서부터 16까지 있었다는 거지. 됐나? 얼마 거리였는데? 1cm 거리였는데. 근데 그 밑에 봐봐. 그러면 얘는 혹시 금속구 A 플러스 돼 있어? 마이너스 돼 있어? 마이너스 돼 있지. A가 마이너스였는데 B를 속봤더니 밀렸단 말이야. 그럼 B는 플러스였을까? 마이너스였을까? 마이너스였겠지. 됐나? 니은에 B 전하량은 2배라고. 전하량이 2배면 힘은 2배가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너가 봐봐. 지금 얘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느낌상 쿨롱 실험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전기력이지. 전하를 이야기하는 할아버지 이름이 쿨롱이고 전하량의 단위가 쿨롱이거든. 그러니까 전기 띄고 있는 거 그거 힘 재는 거다. 전기력 재는 거다.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면 힘이 세진다. 힘 세진 게 바로 여기 비틀림 저울 막대의 눈금으로 표현이 될 거라고. 이랬나? 그럼 만약에 니은에 전하량 2배로 하면 눈금이 32가 될 거야.
이랬어?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문제는 풀려. 디귿에 보면 20까지 밖에 없네요. 아, 여기 일부를 표현해놨어. 아, 디귿 AB 사이 거리를 2cm로 하면 은근 상하죠. 요금 4. 거리가 2배면 힘은 4분의 1배. 자, 앞으로 잠깐만 가봐. 149쪽에 오른쪽에 쿨롱은 싫어. 쿨롱은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두 점전화 사이의 거리 얘를 이용할 거란 말이야. 그럼 생긴 게 원기둥 모양으로 생겼고 안에 보니까 이제 A하고 저기 균형 이루고 여기 있지, 그지? 네. 그리고 바깥쪽에 테두리에 눈금이 쫙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 우리가 왜 1cm 사이 거리를 뒀다, 2cm 사이 거리를 뒀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원 테두리에요. 이렇게 원형으로 센치가 나타나는 눈금이 있을 거다. 네. 이랬나? 그리고 저기 위에 혹시 비틀린 각도 측정이라고 있나? 네. 재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장치가 있는데 여기에 원판처럼 된 거에 숫자가 쫙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갖다 0으로 맞춰놨다가 이렇게 돌아갈 건데 아까 24까지밖에 없는데 사실 더 있을 거라. 네. 더 있을 거라. 그래서 요거로 인해서 회전을 했다는 얘기는 힘이 작용했고 그 전기력 크기를 얘기한다. 이해됐나? yes. 자, 그러면 편 느낌 149쪽에 첫째 줄 전기력이라는 게 있다. 전기력이라고 있는 거 혹시 종류는 서로 다른 종류 당길 거고 같은 종류면 밀어낼 거고 쿨롱 법칙 F는 K R 제곱분의 Q1 Q2 공식은 이미 외웠을 것 같고 그림에 봤을 때 세 전화 사이에 작용한 인력, 청력 얘들 보는 거 이미 너희들한테 구체적인 설명하지 않고 바로 얘기를 했었거든. AB 사이에 BC 사이에 CA 사이에 작용한 힘으로 이야기했던 그거로 됐나? 선생님은 계산할 때는 서술형이 아니면 단위 R 제곱분의 QQ 날리고 생각을 한다. 서술형 나오면 다 쓴다. 자, 그다음 이번에 원자에 속박된 전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자에 속박된 전자. 자, 여기 잠깐만. 자, 원자가 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누가 있지? 전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 그렇지. 그러면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가 있다. 맞지? 그럼 왜 원자핵 옆에 전자가 벗어나지 않고 있을까? 정전기적? 예. 1. 유효했잖아요. 이거 유효전화까지 지금 안 건드려. 화학시간 유효전화 이야기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전자가 있고 바깥쪽 테두리에 전자가 또 있고 그 밖에 테두리에도 전자가 또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원자 주변에 전자는 특정 궤도에서만 돌잖아. 전자 껍질에서만. 맞아요? 그럼 전자 껍질에 특정 궤도에 전자가 돌긴 할 건데, 자, 얘가 여기 잡혀 있는 거. 쌤 질문. 중력이라는 거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중력이 뭐였지? 질량을 지닌 입자 사이의 인력. 그러니까 오른쪽 옆에 나와 있는데 중력은 식이 똑같이 생겼어. F는 R 제곱분의 G M1 M2. 그러니까 단 차이가 뭐냐면 거리 똑같지? 요 상수가 나온 거야. 만류율이야. 질량 M, 질량 M. 요 옆에 그림 있지? 그럼 전기력 F는 R 제곱분의 K Q1, Q2. 사실은 이 둘 사이의 힘이 얘가 더 크다. 계산을 해보면 만류력 상수, 그 다음에 뭐 전기력 상수 등등등 넣어서 계산하면 얘들은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나는 어떻게 배웠는지 사실은 중력이라는 게 역학적 상황에서 봤을 때 무한대까지 작용하고 그러니까 우주 끝까지 내하고 질량이 있는 물체는 다 중력이 작용한다. 근데 거리가 너무 멀거나 질량이 너무 작으면 별로 못 느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주 끝까지 작용한 게 중력이야. 그 대신 얘는 힘이
원래 크지 않아. 중력은 되게 적은 힘, 작은 힘이다. 상수가 엄청나게 작다는 거지. 오른쪽에 혹시 그 얘기 들어있어. 딱 보면 여기 중력과 전기력 누가 더 크다? 전기력. 중력이 얼마? 10의 39분의 1 배만큼 작은 거야. 없다 해도 안 되겠나? 네. 맞지? 쟤는 없다 해도 될 것 같다. 그 정도로 작다. 됐지? 전기력. 그러면 얘가 뚫려있는 무슨 력? 전기력입니다. 그러면 자, 이 전자, 이 전자, 이 전자. 전기력이 어느 게 제일 크다? A, B, C. A가 제일 세겠지. 거리. 전하는 똑같을 거고 거리가 가까울 거니까. 그래서 얘 떼내려고 하면 이온화 에너지. 화학 시간에. 이거 N이 무한대까지 있는 전자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 그래서 바깥쪽 껍질보다는 안쪽 껍질을 떼기 힘들다. 바깥쪽 kop질보다 안쪽 게 확 떼기 힘들다. 그래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든지 그렇게 이야기해서 조기나 주기를 얘기한다는 거지. 됐나? 그래서 일단 그 밑에 또 다른 얘기로는 뭐 원자, 전자 봤었을 때 뭐 깔때기처럼 갇혀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아니 이건 안 그래도 돼. 거기서 봤을 때 이게 핵 가까이서부터 멀면 힘이 작아지겠죠. 작아지겠지. 인력이 작겠지. 그나 뭐 작아진다. 그 얘기를 그냥 이런 모형으로도 이야기를 한다. 됐습니까? 하나만 더 하고 자 쉽게 자 어차피 있는 김에 대표자는 4번. 대표자는 4번. 어려운데 이거. 그치. 자, 단어법이다. 세 개의 전자를 가진 원자에서 A, B, C 원자핵 주위에 돌고 있다. 아까 원운동 동그라미 하나의 궤도에서 움직일 때 에너지 흡수 방출이 없는 거다. 네. 전자 전이가 일어날 때 에너지 흡수 방출이라는 건데 어쨌든 마지막 줄은 전기적으로 중성 이쪽.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게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총합이 같을 거다. 네. 됐지? 그럼 이제 전자가 몇 개 보여? 3개. 그 원자핵의 전하도 플러스 3이었다는 거지. 자, 일단 1번 원동하고 있는 전자 ABC 원자핵으로부터 무슨 력? 아니 저는 전기력. 그 껍질 한 개 첫 번째 거 다 안 쳤는데 뒤에 이렇게 세 개 있어서 3개 쳤었어. 아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 맞지?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된 거지. 원자핵의 전하의 크기하고 전자의 총 전하의 크기하고 두 개가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거리가 얼마였건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왜냐? 전자는 각각 하나의 전하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쿨롱의 기본 전하가 있었잖아. 네. 화학 시간에 E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전하 크기가 똑같은 거야. 그럼 이게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하 세 개의 전하 총이 맞죠? 그냥 플러스 3이처럼 되는 거지. 그럼 그만큼을 원자핵도 침략해야 되는 거니까. 원자핵의 전하가 플러스 3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두 개 다 안 쳤는데. 이 바닥 상태란 말이었지. 들뜬 상태. 바닥 상태란 말이었고 들뜬 상태. 그러니까 그런 명칭이 이제 화학 시간은 하고 물리 시간은 그 명칭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냥 물리 시간이니까 전기력도 거리가 멀어지면 힘 세져 약해져. 요거만 좀 하자.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과목이 아니고 다른 과목이 되니까 접근 방법이 다른 거야. 혹시 둘째 줄에 동그라미 기억은 그 무슨 력? 전기력 해도 되고 인력 해도 된대. 전기적 인력, 전기력 또는 인력 뭐 해도 상관이 없겠다. 됐어? 따라서 전자 ABC는 원자에 속박되어 있다. 구속된 거야. 잡혀 있다. 원자에는 양성자가 몇 개? 3개. 중성자 개수는 알 수가 없겠지. 내려갑니다. ABC. 원자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단순하게 전하 크기는 다 똑같지. 네. 그럼 힘은 멀어지면 약해져. 그럼 누가 제일 세? A. FA. 그렇지. A가
A가 제일 세고 B고 C가 제일 작다. 됐나? 그 다음 3번 1번 전자가 등가 속도 운동한다. OX 등속 원 운동을 하겠지. 등속 원. 가속도 변화는. 그치? 얘는 가속도 운동 할 수 있다 없다? 등가 속도가 아니라. 그치, 등가 속도 아니고 등속 원이니까 힘은 받고 있어야 되잖아. 예. 등 빼고 가속도 운동이다. 되죠. 그건 맞지. 네. 등자는 X. 가속도 운동이다. 힘은 받았다. 등속 원 운동이다. 두 번째, 원자핵의 전하량은 A의 3배이다. A가 이제 A, B, C 다 전자지. 마이너스. 전하량은 3배. 맞아요. 맞아. 세 번째,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어디를 바닥으로? 위치 에너지.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들 왜 화학 시간에 이온화 에너지 하듯이 얘들 혹시 전자법칙 에너지 준이라고 해서 기억나나? E에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kJ per mol 화학 시간 했지? 네. 그치? 자, 우리나라 원가는 있어. 미국 가면 달러 쓰지. 그런 것처럼 물리 시간에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로볼트 다른 단위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뭔 똑같아? 마이너스 n제곱분의 얘는 똑같지. 네. 상수가 다른 거지. 네. 이해됐나? 네. S. 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한마디로 멀어지면 n 값이 커지면 에너지는 커져야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마이너스가 없다면 작아지겠지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커져요. 커지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누가 에너지가 크다? B가 크다. 틀렸네. 네. 됐습니까? 됐어.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으로 이게 E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가 요 마이너스 조심.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다. 네. 그래서 무한대에 있는 걸 에너지 역으로 보구나. 4번 ABC 작용한 전기력의 합. A랑 똑같은 맞아. 이게 주의사항. 주의사. 주의사항이야. 별표. A, B, C에 작용하는 힘. A에 작용하는 힘. 그럼 여기 잠깐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게. 여기 있잖아. 원자핵하고 A 사이 힘을 F1이라 할게. F1이 크게, F2가 크게. F1이 크잖아. 맞지? 그럼 전체 힘은 F1 더하기, FA 더하기, FB 더하기, FC지. 그럼 누가 제일 크다고? FA. 얘가 제일 크지? 네. 그럼 다 합하면 이거 3배. 하나 작죠. 작겠죠? 네. 맞나? 극한 눈빛으로 쌤을 보면 안 된다. 극한 눈빛으로 보면 안 된다. 인상 들어올 때 한 번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밑줄 FA의 3배가 될까 안 될까? 네. 안 되지. FA가 제일 크고 BC가 작아질 거니까. 그거 다 해봤자 A 3배 있는 것보다는 작다. 됐어? 네. 됐어. 자, 5번. 원자핵부터 무한히 먼 것 밑줄. 혹시나 화학 시간에 주양자수 맞나? 네. 주양자수. 크게. 얘가 N이지. 네. 맞지? 얘를 갖다가 무한히 먼 거. N이 무한대. 그때 되면 전자 역학적 에너지 0이 한다. 실제로 그러하다. 그렇게 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 A, B, C 역학적 에너지 1보다 작다. 뭐?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0보다 작다. OX 맞아요. 5. 그렇지. 됐습니까? 네. 잠시 휴식. 근데 그 가림 효과에서 응. 그 네, 갑니다. 우와. 얘한테. 어려운데 선생님. 가질 거라니까. 잠깐만. 일부러 어렵다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나오치 1번. 톰슨 실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얼른 한 번만 내용 안 보고 그냥 바로 하게. 음극성의 전기장 걸어줬다.
어째 무슨 극으로 끌려? 플러스 극쪽을 휘어치고 무슨 력? 전기력, 자기력? 전기력이었겠지. 예. 됐나? 두 번째, 음극선에 자기장을 걸어줬단 말이야. 그럼 휘어진다. 이는 무슨 력 받았을까? 전기력일까? 자기력일까? 자, 잠깐만. 자기력.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할게. 우리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경우 있지 않았어? 자석이 N극이 있었고 S극이 있었고 전선에 전류가 흘렀어. 그러니까 뒤에 가면 쓰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나사못 있었지. 나사못. 그러니까 여기 십자 드라이버로 쫙 봤듯이 이렇게 돼서 들어가는 방향 전류가 이렇게 표기를 할 거라. 됐나? 그러면 전류가 뒤로 들어가고 나침반에 N극이 있었고 S극이 있었다. 그러면 나침반에 N극, S극 나침반 놓으니까 N극이 오른쪽 가리키겠죠. 네. 이게 자기력, 자석이 아닌 자기력. 근데 전류가 흘러도 자기력이 있어 없어? 있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전류가 흘러도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혹시 자기장을 기호로 B 뒷단에 나오는 거거든 얘들. 그럼 이게 자기장이 B1, B2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B1이고 우리 중2 때 전류가 흐르면 전선주의 자기장이 오른손이었거든. 나는 과학은 다 오른손으로 할게. 모든 경우. 그러면 엄지손가락 가만히 쥐었을 때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일 때 요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야. 네. 그럼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다. 위쪽에는 오른쪽, 아래쪽으로 왼쪽이 자기장이 형성되겠지.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자석에 의한 자기장 위에는 보강이 될 거야. 네. 밑에는 상쇄가 되겠지. 네. 자석에 의한 건 오른쪽으로, 전류에 의한 건 왼쪽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위에는 자기장이 세고 밑에는 자기장이 약해질 거니까. 센 데서 약한 쪽으로 힘이 작용을 해서 전선이 움직이게 된다. 이걸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했어. 옛날에는 전자기력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력이란단 말이야. 그러면 큰 2번에 왔을 때 큰 2번에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혹시 전류가 흐른다는 말은 전자가 이동한다. 요거하고 방향이 반대된 거냐? 과학자들이 옛날에 몰랐잖아. 전자란 말. 그 전류를 약속을 했지.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 입자에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네. 마이너스인 전자는 어디로 끌려가? 플러스 극으로 가겠지. 방향 반대. 그래서 사실 오른쪽 그림에서 저 뒤에 빨간색 N극이 있고 이 앞쪽에 S극 파란색이 있는 거야. 자석으로 N극과 S극이 있어.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누구? 음극선이 전자의 흐름이 음극선이 간다는 거지. 그럼 사실 전류는 어떻게 흘려? 전자 방향하고 반대지. 그 이쪽으로 누가 흘릴 거다? 전류가 흘릴 거다. 됐나? 자, 그럼 저거 돼. 힘 받을 거라고. 혹시 중2 때 좀 어려워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자석과 전선이 둘 다 보면 오른손을 펴는 거야. 네. 그래서 엄지가 전류, B, 자기장, B 닮았으니까 4개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 손바닥으로 맞지? 손등이 아니라 손바닥에서 힘이 나올 거야. 그러면 자기장 방향이 자석의 N극에서 S극 쪽으로 나침반 반으로 화살표 끝이 손톱 끝이야.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 전류가 이쪽 방향, 손바닥이 위로, 힘이 위로. 그래서 음극선 나오다가 이렇게 휘었을 거다. 이렇게 된다. 이 그림의 의도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설명을 안 할 뿐인 거야. 위로 휘어진 건 우리가 무슨 력? 자기력이라고. 가능하겠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뒤에 가면 또 필요할 거니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3번 톰슨. 러더퍼드 알파일 때 실험 나오기 전에 전자 발견한 거잖아. 원자는 무슨 전할 때는 입자를 포함하고 있다? 마이너스. 얘를 뭐라고 하기로 했다? 전자. 큰 2번에 러더퍼드 알파일 때 산란 실험이지. 혹시 저번에 쌤 그런 얘기 했을 건데 납상자 안에 방사성 붕괴된 원소를 넣어놓으면
얘가 방사성 원소 붕괴하면서 헬륨 원자핵 또는 헬륨 이온을 갖다가 뿜어져 나올 건데 얘를 이름을 뭐라 했다고? 알파 핵자라고 했다고. 그러면 걔가 나와서 금박하고 부딪혔을 때 대부분 그대로 들어갔지. 네. 자, 첫 번째 스크린 설치하고 무슨 전할띠 입자? 플러스 전할띠 알파 입자를 금박에 충돌시켰다. 네. 됐나? 쌤하고 할 때 볼펜. 그러면 6번이 뭐? 플러스 7번은 알파 입자 또는 헬륨 이가이 아니겠지. 얘가 이름이 알파 입자. 세 번째 결과 알파 입자는 금박을 그대로 통과. 대부분 동그라미 그대로 통과했다. 빈 공간. 빈 공간이다. 텅텅 비어있다. 결과 2. 소수의 알파 입자는 경우가 크게 휘어지거나 튕겨나왔지. 왜? 정말 쬐그만한데 정말 무거운 게 거기 있었지. 그렇지. 그래서 뭐가? 문제. 중심에 질량이 매우 크고 아.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존재하는데 11번이 원자핵. 됐습니까? 그럼 9번은 질량이 매우 크고 그냥 그. 플러스 띤 입자가 존재한다. 근데 원자의 중심에 질량이 넓고 원은 매우 작은. 그러면 원자의 중심에 질량이 매우 크고 원은 매우 작은. 오타다. 쏘리 오타다. 내가 이래서. 이래서 나도 한글 파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부만 들고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한글 파일로. 다음에 PDF 파일로. 자, 됐나? 네. 그러니까 문장이 좀 애매하게 되는 거 없지? 네. 됐어. 크기 들어가야 원자의 중심에 질량이 매우 크고 땡땡은 매우 작은. 뭐가 작은? 이게 잘못됐네. 그게 없어야 돼. 맞죠? 매우 작은 게 없어. 크기 그게 왜 작은? 선생님 질량이. 질량은 엄청나게 크지. 그게 전체 크기. 그러니까 크기 말고 질량. 질량은 엄청나게 무거운데 부피는 엄청나게 작은. 여기는 질량 원자 중심에 질량이 매우 크고 뭐 매우 작은 생략. 그게 문장이 옳다. 플러스 전할 띤 입자가 존재. 됐나? 됐어. 자, 그럼 3번 전기력 같은 종류 무슨 력? 청력. 다른 종류 인력. 전기력 크기는 F는 R 제곱분의 KQ1 Q2K. 4번 문제. 4번 문제. X축상의 점자다 X, ABC 같은 거리 밑줄 떨어진다. 그러네. 이게 21년 6월 모평 거다. 조금 옛날 거다. A, B, C. 그때 같은 거리 체크했어야 하는데 플러스 전할 때는 A 전기력 0 얼른 체크하라는 거지. 그림에다가 전기력 0 B에 작용한 전기력 방향 어느 쪽? 왼쪽 전기력. 그럼 뭐라 그랬지? 시그마 F는 0 C에다가 전기력 어디? 오른쪽 체크하라 그랬지? 맞지? 그럼 그때 봤을 때 BC 전화 종류는 다르다. 니는 밀고 난 당기고 예. 반대 땡. 두 번째 전화량 크기는 A가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더라? 얘가 Q가 당겨져야 Q, 되니까. 1Q 얘는 4Q 얘 플러스였지? 네. 근데 얘가 마이너스. 그리고 C가 밀려야 되지. 예.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야 되나? 네. 됐나?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얘는 같은 거리인데 누구 영향이 더 커? A가. A 영향이 더 크지. 네. 그 얘가 뭐? 4Q 플러스 알파. 다 되겠나? 아까 완자문제와 똑같은 거네. 네. 자, 5번 문제. 5번 문제. 자, 그리고 같이 X축상이 점자다 A, B, C. 거리가 얼마? X 이꼴 0, X 이꼴 3D. X 이꼴 0, A. X 이꼴 3D. B. 고정한다. 됐나? 플러스 전하인 P 밑줄 쫙 X축상에 움직일 거다. 됐습니까? 그때
x 이꼴 d에서 p에 작용한 전기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자 잠깐만 거기 d, 2d, 3d 있나? 요 d 자리에 플러스 적어주고 p x 이꼴 d에 p에 작용한 전기력 방향은 플러스 x. 여기 플러스 넣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전기력. 됐습니까? 이거 3D보다 크면 이렇게 되죠. 3D보다 크면 오른쪽에 여기 3D보다 큰데 여기 P가 있으면 P는 플러스나 띄고 있는 거 맞나? 여기다 놓으면 전기력 어떻게? 바뀌는 위치가 있다라고 했나? 잠깐만. 전기력이 바뀌는 위치가 있다. 이거 밑줄 쫙.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레 A가 있고 B가 있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요거 점 x 이꼴 0 x 이꼴 3D인데 이 옆에 어디 3D보다 큰 쪽에 가면 P 딱 놓으면 움직이다가 전기력이 바뀌는 공간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전기력이 왼쪽 데다가 오른쪽으로 딱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꼭 기억을 하는 게 뭐냐면 방향이 바뀌었다. 내가 공을 던진 위로 올라갔다가 방향 바뀔 때는 제로. 그러면 아 어딘가 방향이 바뀌는 데가 있다. 이쪽이 전기력이 0인 데가 있다. 이 말이야. 방향이 바뀌는 곳이 있다. 네모 박스 거기가 전기력이 0 이렇게 된 거야.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가 있다. 전기력이 0인 데가 있다. 그러면 잠깐만 어느 게 전화가 더 커야 될까? A가 멀지. B가 가깝지. 근데 전기력이 0 되면 니나 내나 주는 힘은 똑같아야 돼. 방향이 반대라서 그렇지. 이렇게 될 거니까 A가 얼마? 어쨌든 크겠지. 맞지? B가 가깝겠지. 전화가 작다. A가 전화가 크고 B가 전화 작다. 저거 주는 거죠. 아까 얘기한 A, B 사이에 그러면 이거 부호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반대야 돼? 반대. 부호는 반대. 자, 이거보다 여기 플러스 넣으니까 힘이 오른쪽으로. 잠깐만. 근데 A가 다 이게 잠깐만 거리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훨씬 더 가깝지? 밀어줘야죠. 가까운데 이쪽으로 힘이라는 얘기는 얘가 밀어냈다는 얘기지. A가 플러스 마이너스. A가 플러스라서 밀어냈다. A가 크고 플러스고 B는 작고 마이너스. 이해됐습니까? 네. 됐어. (1번) B는 양전 아니다. X A가 플러스 돼야 되죠. 마이너스 A인 거지. 두 번째 P 전기력이 0인 지점은 X가 3D보다 큰데 맞겠나? 맞아요. 됐어. 됐습니까? 6번 할게. 6번에 우리 이제 오늘 처음 점전화를 봤는데 이런 내용까지 보면 어렵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어차피 이거 들으나 저거 들으나 생소한 건 한 가지고 그지? 아싸리 첫날 바꿔리기 낫다. 6번 문제. 그림 가와 같이 점전화 AB를 X축상에 고정을 시키고 P를 X축상에 놓았다. 혹시 AB 보이나? 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X 이꼴 제로에 놨다. 그 옆에 누가 있을 거다? P가 있는 것 같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둘째 줄. AB는 각각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뛴다까지 있지. 그 다음 나는 가에서 AB가 각각 P에 작용한 전기력 FA, FB를 P의 위치에 따라 무슨 얘기냐? 나 F0 D1 D2 크기 FA, FB FA는 FB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야?
둘이 0이니까 이게 원점이고 원점보다 오른쪽에 P를 갖고 있거라는 거지. 어느 위치인지 몰라도 여기는 이래. 그러면 A에 의한 거 B에 의한 거 힘이 똑같다는 얘기지. 제로. 맞지? 네. 그러면 저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A에 의한 힘과 B에 의한 힘 크기가 똑같다. 이해됐어? 네. yes. 자 그러면 잠깐만 이래보자. 어느 게 전화가 커? A, B. A. 그렇지. 더 먼데도 불구하고 힘이 같았을 거니까. 그치. 그럼 A가 Q 크게, BQ 작게. 그 다음 혹시 얘들아 밑에서 둘째 줄 P의 위치가 D2일 때 P에 작용한 전기력 방향은 플러스 X이다. 밑줄 줘. 그러니까 얘를 이게 지금 방향이 있겠나 없겠나? 이 그래프 한번 봐봐. 이 그래프는 지금 방향이 표시가 됐을까? 아닐걸? 왜냐하면 그치 여기에 지금 얘가 P가 어디에 있었을 때 D1에 있을 때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서 영대하다 했잖아. 네. 이게 오른쪽 왼쪽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거야. 네. 단지 크기만 이야기했다는 거지. 그럼 너희가 봤을 때 A하고 B하고 쭉 있었는데 마지막에 밑줄 그은 거지. P2에 있을 때 힘이 어느 쪽? 플러스 X 방향. 네. 아 그러면 이게 전기력 0이 되잖아. 네. 전기력이 0인데보다 더 먼 지점. 네. 저도. 먼 지점의 힘은 어느 쪽? 오른쪽. 그럼 여기가 전기력 0이다 치면 전기력 0이다 치면 이 옆에는 전기력이 오른쪽이라는 얘기지. 네. 자, 그래서 질문이다. 여기에는 누구 영향이 있을까? 이것까지는 상수에서 똑같잖아. A요 A. 이 밖에가 되면 오히려 멀리 있는 전화가 진짜 커서 얘 영향이 큰 거야. 이러나 B는 약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봐봐. 여기 봐봐. 누구 효과가? A요. B 효과가 작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적어도 힘의 크기만 제시가 된 거야. 힘 크기만. 근데 이 그래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거 알려주려면 응. 그래프랑 같이 알려주면 될까요? 근데 일단 그 전체를 한꺼번에 설명하기 그러니까 내가 요 크기를 기억을 하는데 이 형태는 네. 뭐가 있냐면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A가 전하가 더 크다고 했지. 네. 전기력이 전하가 하나도 크니까. 근데 전기력이 0되는 지점보다 가까운 지점에서는 오히려 그 효과들이 좀 작았었고 A에 의한 게 전하가 큰 게 네. B에 의한 게 전하가 작았지. 네. 그치? 그럼 걔에 의한 게 여기 가까울 때 하고 멀 때 하고 상황에 따라서 힘작용이 다르다는 거야. 힘작용 자체가. 얘는 이 원리보다는 정확하게 어디가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힘은 똑같이 작용할 거고 네. 얘는 둘 다 힘 작용하다가 그보다 멀어지면 아싸리 얘가 아예 전화량이 크니까 이거 영향이다. 네. 그걸 기억을 하는 거지. 네. 누구 영향? A 영향. A 영향인데 어느 쪽으로?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X. 아까 P는 무슨 전화? 있나 없나? 없었지. 그리고 묻겠지. A가 플러스지. 네. P가 뭐였기 때문에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네. 됐을 거다. 네. 가능하겠나? 오케이. 그러면 P는 무슨 전화? 플러스다. B가 마이너스고. 네. 그러면 밑에 BP 전화 종류는 플러스 다르다. 얘는 그림을 정확히 기억을 하라고 때 네. 됐지? 그 다음 디귿. 잠시만. 그러면 6번에 또 P에 작용한 전기력 방향 D1에서는 방향이 있다 없다? 없죠, 없죠. 없지. 0이지. 됐나? 네. 됐어. 넘어갑니다. 뒤에 13번이가 13번이요. I13번이다 이거. I13번. I13번. 자, I13번에 가나와 점자는 ABC를 X축상에 고정시키고 X축상에 고정시키고 그러면 대칭 구조 별로 안 나오네요. 전기력 할 때 대칭 구조 별로 안 나오네요. 그렇죠. 그쵸. 시계 표시하고 좀 있던데 그거. 자, 그래서 쓰면 참 좋겠는데
어때? 같나? 예. 2D 네. 맞지? 그러면 P를 갖다가 여기 마이너스 D에 놓기도 하고 P를 갖다가 D에 놓기도 하고 됐나? 네. 이렇게 자 A, B, C 자 둘째 줄 놓았다. 가나에서 P가 받는 전기력 모두 0이다.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전기력 0이다. 전기력 0이다. A는 양전하이고 AC 전하량 크기가 같다. A가 양전하고 A 전하량이 만약에 Q라면 C 전하량도 Q다. 그러면 잠깐만 이게 플러스 Q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모르지. 크기는 Q지. 맞나? 응? P 저거 플러스 Q예요. 이거 이 셋째 줄 A는 플러스 전하이고 AC 전하량 크기는 같다. 그럼 A를 만약 플러스 Q 한다면 C는 Q가 되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그럼 잠깐만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지. 예를 들어서 A와 B와 C가 있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거 예를 들어 뭐 플러스 1 플러스 이런 거 나 보거든. 나 봤을 때 얘가 힘을 안 받아. 전기력이 0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더라. 힘 안 받은 것처럼. 그럼 분명히 얘하고 이게 상당히 멀지 않나? 머니까 이게 힘이 약하게 작용을 하겠지. 네. 맞지? 그러니까 A하고 C하고 전하량 크기는 똑같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얘는 상당히 멀어. 상당히 멀고 그럼 B도 잠깐만 B는 AB와 같은 거리야 이거? 네. 그럼 AB가 같은 거리인데 이게 부호가 같거나 전하가 같으면 상황을 보는 거지. 전하가 같아서는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될 것 같지 않나? 네. 그치? 네. 그럼 이렇게 보는 거지. A와 BC, C와 BC 하나인 것처럼 돼야지. 위에 거는 A가 있고 여기가 전기력이 0인데 BC가 한 덩어리인 것처럼. 이쪽에는 C가 있고 전기력이 0이고 BC가 AB가 하나인 것처럼. 그래야 전기력 0, 전기력 0 될 거니까. 그러면 중간에 게 전기력이 0이면 양쪽에 게 부호는 같아야 되나? 맞지? 양쪽에 부호는 같아야 돼. 이렇게. 여기 게 전기력이 0이다. 이게 만약에 D와 3D면 혼자 있을 때 플러스 Q면 얘는 플러스 9Q 돼야지. 이게 전기력 0 되지. 맞지? 그럼 너희들한테 혹시 잠깐만 니네 봐봐. 니네 C가 플러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너 생각에 만약에 C가 플러스라면 자 얘는 그럼 일단 뭐니까 쟤하고 같이 그래서 B도 플러스로 같이 힘을 모아줘야지 A하고 똑같은 크기가 될 거다. 됐나?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만약 이거대로 해서 A가 멀리 있고 C가 가까이 있는 거지. 됐지? 그럼 B가 역시 모르면 B가 플러스면 대칭으로 똑같이. 쉽게 얘기해서 A와 C는 전하가 똑같다. 그런데 B가 이쪽에 있건 간에 어쨌든 간에 Q가 전기력이 연결되면 AB 합해서 C거나 위에가 밑으로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마디로. 완전 똑같은 걸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받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일단 니은에 C가 플러스 전하다 OX 5가 되겠지. 그렇다면 얘를 다시 우리가 A 혼자 단독과 BC 합했는 게 힘이 같아야 되지. 맞겠나? 근데 어쨌든 A, B는 거리가 같다 이거. 거리가 같은데 이거 두 개 말고 C까지 보태서 B는 A하고 힘이 같아야 되지. 얘는 A만큼 크면 돼 안 돼? A보다는 조금 작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디귿에 전하량은 A가 클까 B가 클까? A가 조금은 더 커야지. 감 잡히나? 근데 B가 그러면 응. 그 A, C만 비교하는 거면 B를 중간에 생각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반적인 상황을 딱 봤을 때 우리가 A, B, C, A가 있고 B, C가 있고 C가 있고 A, B가 있고 그럼 똑같은 상황이다. 똑같은 전화니까. 똑같은 전화니까. 그러면 전화량도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똑같게 대칭처럼 얘기하니까 이게 A 날씨나 똑같은 상황이야. 완전히. 네. 그러면 중간에는 B는 어쨌든 중간에 B가 있었을 때 이쪽으로 작용하나 저쪽으로 작용하나 A나 C는 똑같은 상황이니까 가까운데 약하게 하나가 더 있다. 그러니까 시소 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시소 탈 때 가까이에 무거운 사람 있으면 멀리에 가벼운 사람 이렇게 뭐 중간에 어정쩡한데 균형 잡아주듯이. 그럼 D가 뜬다? 네. S 선지 기억. A와 C가 P에 작용하는 거 반대 방향. 같은 방향일까 반대 방향일까? 반대 방향. 반대 방향 나오나? 네. 다 있어? 오늘 다 붙었나? 일단 확인해보고 틀린 거 없겠지? 알겠습니다. 숙제 그 잘해오고 좀 교실 문 닫아놓고 하고 자 14번 해도 되겠나? 이건 것 같아요. 자 14번 뭐냐? X축상에 점전화 A에서 D까지를 고정을 해보자. 자, A, B, C, D 0, D, 3D, 5D 0, 3D, 5D 아니 D가 빠져 D, 3D, 5D 그 다음에 8D 그러니까 1, 2, 2, 3 이렇게 됐지? A, B, C, D A, P, B, C, D 누가 플러스? P, C, D가 플러스가? 네. 그렇게 되나? 네. A, B가 마이너스 A, B가 마이너스 P, C, D가 플러스 무슨 같나? 일단 자 밑에 A에서 D까지 고정하고 양전환인 점 P를 얘를 움직일 거야. 얘를 이동을 시킬 거다. 잠깐만 P 이동을 시키기 전에 A, B, C, D 이거 얼마? 3, 2, 3 거리가 일단 3이고 2고 3이다. 그렇게 됐을 때 둘째 줄 끝에 AB는 전화량이 같은 음전환을 띄고 아하 AB는 전화량이 같대. 그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 체크. AB는 둘 다 전화량이 같은 음전환을 띈다. CD는 전화량이 같은 양전환을 띈다. 그럼 CD는 다른 거네. 플러스 Q1 플러스 Q1 됐어? 네. 됐어. 자 나는 P 위치가 0에서 5D 사이 여기서 여기 사이 P가 움직일 거래. 네. 그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이야기하겠다. 네. 혹시나 거기 나 그래프 보니까 이런 거 보이는데 여기가 2D일 때 전기력이 얼마야? 제곱. 전기력이 제곱이야. 2D일 때 P가 한마디로 여기 오면 전기력이 0이라는 얘기야. 여기 오면 2D 지점에 오면 전기력 제곱. 됐지? 자 그리고 혹시 얘들아 그래프에서 봤을 때 그럼 이게 위쪽으로 플러스 되면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그럼 저기 얼마부터 3D, 5D 지나서 P가 있으면 다 어느 쪽? 이쪽. 자 그래프 맞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위에 전기력이잖아. 이게 전기력인데 전기력이 플러스일 때가 오른쪽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를 전기력 F로 추로해. 네. 그리고 마이너스 값으로 돼 있을 때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할 때를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해. 이 전까지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그러면 ED 전까지는 마이너스 x 방향이에요. 여기에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있으면 얘들한테는 이쪽으로 전기력이 작용을 했고 그 순간 되면서 여기에 방향이 오른쪽으로 확 바뀌고 이때 전기력이 0이었다. 네. 그리고 3D, 5D 요 사이가 되면 다 전기력이 아래쪽이다. 네. 왼쪽이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X만. 그치. 그럼 이게 오른쪽에다가 갑자기 요 사이에 들어가면 이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P가 힘을 받을 거라. 이해됐나? 그럼 잠깐만. 이거 3D, 5D라고 보면 얘가 플러스잖아. 네. 맞지? 이게 완전 대칭처럼 A, B, C, D 됐지? 왼쪽에 두 개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오른쪽에 두 개가 플러스 플러스인데 그러면 그 사이가 3D고 5D 이 사이에 있을 때는 다 어떻게? 마이너스 X 방향 힘 받았다는 건가? 네. 플러스 P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P가 무슨 전화 뜨고 있으니까 플러스 전화 띄고 있으니까 얘가 다 플러스지. 그죠? 가라. 이런데 그리고 얘들이 마이너스 땡기니까. 당연히 땡기겠지. 네. 그치 당연하지. 됐지? 그걸 갖고 얘도 뭐라 물었는지 한번 보자. X 이퀄 T에서 P에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X. 자,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아까 쌤 이렇게 이야기했지. 일반적으로 전기력 과학자들 자기들도 헷갈리기 싫으니까 플러스 X 쪽 되는 걸 힘을 플러스로 이야기할 거다. 라고 이야기해. 이 문제에 그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돼 있었지. 네. 이거 보고 네가 판단해. 여기에 만약에 P 갖다 놓으면 여기에 P 갖다 놓으면 어디를 받을 것 같아? 플러스니까 밀고 마이너스니까 당기면 당연히 마이너스 X 방향이지. 그거 판단하라고. 이게 마이너스 전화를 띈 게 마이너스 X 방향이다. 그거 네가 판단해 이 말인 거야. 이해됐나? 진영아 됐나? 다시. 됐어. 그러니까 이건 통상적으로 이렇게 써. 다른 문제는 이렇다라고 해놓고 하는데 얘는 안 가르쳐주고 네가 그 방향 마이너스로 된 게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찾아라. 그럼 이게 마이너스 X 방향이니까 뒤에 있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지. 그게 기억해. 마이너스 X 방향이다. OX. O란 거지. 오. 됐나? 자, 일단 디귿부터 먼저 할게. 5D에서 6D 사이에 전기력이 0 되는 데가 있을까? 이렇게. 잠깐만요. 5D에서 6D 사이 이쪽에 전기력 0 되는 데 있겠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여기 얼마? 2D였고 이거 전기력 0이었지. 근데 잠깐만. 이게 2D일 때 전기력이 0이었고 이 전기력 0은 아니라 이 두 개 때문에 되는 건 아니잖아. 그대로 축대칭하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우리가 봤을 때 얘들 둘이 똑같은 전화 크기도 같고 부호도 같나? 네. 또 원래는 딱 저거 둘이가 있으면 정중앙에 있게 0돼야 되지. 네. 근데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0됐지. 네. 그럼 얘들도 영향을 줬다는 거지. 서로 플러스니까 잡아 당길 건데 네. 얘가 가라 이런 식으로 힘을 준 거다. 자 다시 어디가 0이었다? X고 2D가 힘 0이다. 네. 원래는 우리 1.5D에서 제로가 그치 A하고 B하고 얘가 플러스 Q고 마이너스 Q고 마이너스 Q니까 원래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어디에? 정중앙에 1.5D에 있을 때 힘이 0 돼야 되겠지. 네. 근데 이 옆에 누구? 플러스 Q자리가 어쨌든 있는 거라 CD가. 그럼 얘들은 이 P를 갖다 어떻게 할 것 같아? 밀어내는 건데. 밀어내야 되겠지. 그치. 밀어내는 이쪽 가서 근데 밀어낼 것 같으면 저쪽으로 가서 제가 전기를 0 돼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전하량의 크기가 좀 다르고 다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얘가 이쪽에 있는 게 전하량이. 저 혹시 니은에 봐봐. 그러면 전하량 조건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있는데 전하량 그게 AC 어떨까 이렇게 물은 거지. AC.
그럼 A가 있었고 마이너스 뛰는 애도 있었고 C 플러스 뛰는 애도 있는 그럼 누구 영향력이 더 컸기 때문에 이게 1.5D 말고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전기력이 0된다. 전기력이 0되는 바깥쪽을 누구 영향? A 멀리 있는 영향. 멀리. 자 잠깐만. AB가 있었지? 네. 맞지? AB가 있었었고 그게 2D 있는 데가 있었단 말이야. 네. 그 바깥쪽 걔들 이쪽에 있는 애들의 영향으로 전기력 방향이 되나? 어렵나? 이쪽으로 가야 그래서 이게 지금 얘들은 힘을 어디로 가라? 마이너스 왼쪽으로. 마이너스 X로. 그러니까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는 P를 갖다가 놔뒀는데 얘가 플러스 띄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영향으로 0 되는 거 저쪽은 CD 영향을 받아서 밀리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할게. 약간 다시 얘기할게. 너희들한테 A, B, CD가 있는데 그럼 전체로 A, B, CD를 보지 말고 X 이퀄 ED가 0이다. X 이퀄 ED가 0.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 X 이퀄 ED 있는데 여기가 전기력이 0이라면 이거 왼쪽과 오른쪽의 힘은 반대쪽이겠지. 네. 그치. 이쪽은 어느 쪽? 왼쪽으로. 얘는 오른쪽으로. 됐나? 그럼 얘들이 무슨 전화 끼고? 음전화. 얘들이 무슨 전화? 양전화. 음전화 뛰는 입자 하나인 것처럼. 양전화 뛰는 거 하나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봤었을 때 얘들과 얘들이 작용하는 힘 보는 거지? 그러면 플러스가 좀 더 길어져야 되지. 그러면 잠깐만 얘들 둘에 의한 걸 마치 어디에 있는 것처럼 1.5D에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6.5D에 플러스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라. 그러면 합쳐서요. 다시 얘기할까? AB 전화 똑같고 방향 부호 같으니까 여기에 AB가 마이너스 뛴 게 있다 치고 여기에 플러스 뛴 게 있다라고 치고 네. 그러면 요거 둘 사이에 전기를 넣은 게 있는 거지. 사이제. 그러면 어느 게 전화가 더 커? 왼쪽 거 오른쪽 거. 얘가 더 커야지. 얘 이만큼에서 전기력 0이니까. 이랬나? 네. 그럼 누구 전화가 더 센 거? AB보다는 CD가 전화 센 거. 이해가 되겠나? 네. 예스. 그럼 다시 접근을 또 해볼게. 기억에 일단 내가 접근 방향은 기억점 이해됐지? 네. 이해네. 전화랑 크기 AC를 비교했는데 AB를 합해서 하나로 CD를 하나로 합해서 그 전화에 AB를 합해서 얘가 어디에? 1.5D 위치에 마이너스 Q로 CD를 하나로 합해서 얼마? 6.5D 플러스 Q로 CD를 합해서 6.5D에 플러스 Q 됐지? 근데 1.5D, 6.5D 사이에 어쨌든 2D 지점이 있을 거고 여기가 전기력이 0되면 가운데 전기력이 0이돼. 두 개 부호는 그치 같으면 좋겠는데 얘는 지금 반대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아니 이게 A, B를 합치면 1.5 있잖아요. 응? 1.5 지점에서 응. 여기가 1.5 지점에서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합치면 두 개가. 얘가 마이너스인 거하고 이게 플러스인 거하고 근데 P가 P가 플러스 플러스니까 그럼 AB에서 땡기고 CD에서 미니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있으면 잠깐만 플러스 P 얘는 땡기고 얘는 밀고
때 잠깐만. 선생님 이게 지금 3D랑 4D 사이에서 축이 있다고 생각하면 대칭을 하면 이렇게 해서 5D, 6D 사이에 연결점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완벽하게 대칭이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완벽하게 대칭을 못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하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가 있었나 없었나? 없어요. 이 전하의 크기가 같나? A, B, C, D. A, B는 같지. 네. CD는 같지. 네. 근데 A, D가 같나 안 같나? 달라요. 그게 같지는 않은 거라. 그게 같지는 않으니까 완전 대칭을 얘기를 못해. 완전 대칭을 얘기를 못해. 그럼 만약에 완전 대칭이 되려고 하면 여기 중간에 있는 이 그래프가 여기 간격이 조금 여기 넓지. 이것도 완전 대칭을 가이제. 네. 그치. 그러니까 완벽하게 양쪽으로 대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오늘 그까지는 하겠나 싶어서. 접근 방법을. 그러니까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잠깐만 얘를 얘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플러스면 그치. 이거보다는 이게 전화량이 정확하게 똑같지 않으니까. 어쨌든 2D에서 0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이상하네. 부호가 반대면 여기 그치 밀려야 되지 그치. 제로 그 상황이 아니니까 얘를 계산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계산을 다 하기에는 일단 우리가 가르쳐주긴 하더라도 오늘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전화량 일단 A, C 중에서는 그러면 누가 힘이 더 세야 되겠노? 이 P가 플러스잖아. 그치? 플러스인데 불구하고 원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면 힘은 저쪽으로 돼야 되지. 근데 저쪽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 힘은 저쪽으로 2D보다는 왼쪽은 저쪽으로 2D에서 0 됐지. 2D에서 0 됐다는 얘기는 그 확실한 거는 여기 힘을 안 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이 이게 흩어져서 분산돼서 여기에도 사실은 3D에도 마이너스 숫자가 있기 때문인 거야. 대략적으로 보는 거였지 약간은. 이랬나?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숫자가 없으면 전의 형성이 안 되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대충 1.5라고 봤지만 얘가 여기도 마이너스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여기가 0이 될 수 있는 거야. 됐나? 그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쪽이 어쨌든 세야지 가능할 것 같다. 다음에 계산을 다시 풀어줄게. 출처가 어디 출처? 이거 그 적혀있잖아. 22 저희 안 수능. 적혀 있어서 22 수능. 22수 19번. 그러니까 언제로 가져야 되는 21년 수능으로 찾아야 된대. 네. 19번. 될 거란 거야. 네. 그럼 디귿에 5D, 6D 사이에 전기력이 0인 데가 있을까 없을까? 자, 그러면 얘 전화량이 같지가 않으니까 대칭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가 더 컸으니까 더 밖으로 밀렸지. 그 사이인 건 아닐 거다. 일단 그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네. 15번 같은 경우는 우리 좀 전에 했던 그거랑 비슷해요. 똑같은 거. 똑같으면 된대요. 똑같은 거다. 그래서 확인이 됐는지 다시 한번 쇠기박 비용인데 그러면 아까 우리 봤을 때 A, B, P가 있었죠. 네. A, B, P.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 P가 있다. 그러니까 A, P 마지막 줄 P에 작용한 전기력 방향 네. 2D에서 어느 방향? 마지막 줄 2D에서 플러스 X 방향. D2에서 플러스 X. 플러스 X. 그럼 선생님 아까 힘이 0인 지점이 있다. 네. A, B, D1 지점에서 P. 그러면 D1 지점의 전기력이 0이다. D2는 0에서부터 더 먼 곳이다. 네. 근데 어느 방향?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네. 그럼 아까 누구 영향이 더 크다? 여기가 만약 D1이었던 시다. 뭔가 그럼 A D2는 A 영향이 큰 거지. 그래프 외우기 근데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A가 영향 크니까 그럼 이거는 어느 쪽? 여기 말고 이쪽은 A의 영향으로 플러스 X. 플러스 X. 그러면 누가 플러스?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 그럼 P도 P가 플러스. 플러스.
P도 플러스 이렇게 된 거야. 됐나? 네. 응? 그러면 기억은 OX 5. 오. 전화량. 양전화 맞아요. 여기서 봤을 때 멀고 가깝고. 얼마? 누가 전화가 더 커야 돼? A가 전화가 더 커야 돼. 니은에 맞고. 맞고. 틱은 X 이퀄 D1일 때 전기력의 크기는 X 이퀄 D1. P에 작용한 전기력은 계산해 보세요. 근데 잠깐만. 계산하지 말고 그래프에서 봤을 때 이 힘이 지금 그래프에서 봤을 때 F대로보다 작다. F대로 했지. 잠깐만. F대로 했지. 네. A에 의한 것도 F대로. B에 의한 것도 F대로. 근데 F A에 의한 거 B에 의한 거 방향은 반대. 반대.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F대로 하나는 플러스 F대로. 그럼 합력은 빵. 그럼 이 F대로보다 무조건 작죠. 무조건 작은 거지. 0인데.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말 됐나? 네. S. 일단 여기까지.